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떠납니다. 빅뱅 너머로 첫 번째 플랑크 순간을 지나 시공간이 존재하기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이것은 존재 이전의 존재에 대한 영상입니다. 관측 가능한 것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뒤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희미한 빛에서 재결합의 순간으로 최초의 원소들이 형성된 분들로 그리고 기록이 끝나는 경계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측정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 조용히 비교된 지도들, 그리고 천천히 좁혀진 불확실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시작 이전에도 무언가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해는 항상 경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정입니다. 모든 것은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망원경이 하늘을 스캔하고 데이터가 보장되고 패턴이 확인되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 너머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8년 7월, 유럽 우주국은 플랑크 미션의 최종 주요 레거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수년간의 하늘 스캔과 보관된 보정에서 구축된 것입니다. 조용한 데이터 센터와 어두운 관제실에서 분석가들은 온도와 편광 지도를 비교하며 작은 변화들이 파이프라인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검증이었습니다. 같은 신호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었을 때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입니다. 그것은 빅뱅 후 약 38만 년에 방출되었으며 그 이후로 공간을 통해 이동해 왔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모든 방향에서 희미한 마이크로파 복사로 감지됩니다. 플랑크 위성은 2009년에 발사되었으며 2013년까지 하늘 전체를 반복적으로 스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이전보다 더 높은 정밀도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은 복잡했습니다. 위성은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2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안정적인 열 환경을 제공하여 민감한 측정에 중요했습니다. 플랑크는 2개의 주요 기기를 탑재했습니다. 저주파 기기는 30에서 70GHz를 커버했고, 고주파 기기는 100에서 853GHz를 커버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스펙트럼의 넓은 범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은 어려웠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신호는 약합니다. 평균 온도는 약 2.73 켈빈이며 절대 0도보다 약간 위입니다. 그리고 온도의 변화, 즉 이 방송은 훨씬 더 작습니다. 평균의 약 10만 분의 1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를 측정하려면 극도로 민감한 검출기, 정밀한 보정 및 신중한 노이즈 제거가 필요합니다. 플랑크 팀은 수년을 보정에 소비했습니다. 그들은 각 검출기의 응답을 측정하고 기기 노이즈를 특성화하고 시스템 효과를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독립적인 분석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결과가 방법 선택에 의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018년 릴리스는 이 작업의 정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온도, 편광 및 렌징 제품을 최종 비교 데이터 세트로 통합했습니다. 온도 지도는 하늘 전체의 평균 온도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편광 지도는 빛의 편광 패턴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초기 우주의 밀도 변화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렌징 지도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빛이 개입하는 물질에 의해 어떻게 굴절되었는지 보여주었으며 후기 우주의 구조 성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각 지도는 다른 것을 드러냈지만 모두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기본 우주를 설명했습니다. 지도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는 미학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보에 있었습니다. 온도 변화의 패턴은 초기 우주의 밀도 변화를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력에 의해 증폭되어 결국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은하, 클러스터 및 초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편광 패턴은 초기 우주의 음향 진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렌징 패턴은 우주의 기하학과 팽창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지도는 초기 우주에 대한 가장 상세한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단순히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검증되었습니다. 플랑크 팀은 이전 임무의 결과와 그들의 측정을 비교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코비와 WMAP의 결과를 참조했습니다. OOB, 즉 우주 배경 탐사선은 1989년에 발사된 최초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전용 위성이었습니다. 그것은 1992년에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이방성을 처음으로 감지했으며 이는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WMAP, 즉 윌킨슨 마이크로파 이방성 탐사선은 2001년에 발사되었으며 COB보다 훨씬 더 높은 정밀도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측정했습니다. 플랑크의 결과는 이러한 이전 측정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훨씬 더 정밀했습니다. 플랑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온도와 편광을 이전보다 훨씬 더 자세히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밀도로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대한 제약을 좁힐 수 있었습니다. 우주론적 매개 변수는 우주의 특성을 설명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우주의 나이, 팽창률, 물질 밀도 및 암흑 에너지 밀도가 포함됩니다. 플랑크 데이터는 이러한 매개 변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랑크는 우주의 나이를 약 138억 년으로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WMAP의 추정치와 일치했지만 더 정확했습니다. 플랑크는 또한 허블 상수, 즉 우주의 현재 팽창률을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긴장이 나타났습니다. 플랑크의 허블 상수 측정은 초신성과 세페이드 병왕성을 사용한 로컬 측정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이 불일치는 허블 긴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우주론의 활발한 연구 영역입니다. 그러나 신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그림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플랑크 데이터는 람다 CDM 모델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표준 모델이며 우주가 보통 물질, 암흑 물질 및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람다 CDM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팽창하고 냉각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암흑 에너지에 의해 주도되는 가속 팽창을 겪고 있습니다. 플랑크 데이터는 또한 인플레이션을 지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빅뱅 직후 우주가 극도로 빠른 팽창 단계를 거쳤다는 이론입니다. 이 팽창은 매우 짧았습니다. 단지 10의 마이너스 33 최소 10의 마이너스 32 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적이었습니다.
우주는 약 10에 26배 이상의 요인으로 팽창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관찰되는 많은 특성을 설명합니다. 특히 그것은 우주가 왜 그렇게 균일한지, 그리고 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온도를 가지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또한 예측을 합니다.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특정 패턴의 온도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특정 양의 원시 중력파를 가져야 한다고 예측합니다. 플랑크 데이터는 온도 변화 예측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시 중력파는 아직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중력파 신호가 플랑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실험은 더 민감할 것이며 이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지도 수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축소를 반복하고 노이즈 모델을 교차 확인하고 독립적인 재구성을 비교했습니다. 이것은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필수적이었습니다. 과학은 신뢰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성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같은 분석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간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일치하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 팀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했고 결과를 비교했으며 불일치를 해결했습니다. 맥의 변수 적합은 작은 마진으로 좁혀졌으며 불확실성은 명시적이고 기록된 양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과학에서 불확실성은 무지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의 표지입니다. 모든 측정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랑크 팀은 이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각 맥의 변수에 대한 최상의 추정치와 불확실성 범위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로 다른 사람들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들 자신의 분석과 비교하고 이해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초기 우주를 마이크로파 빛에 보존된 측정 가능한 각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심오한 통찰력입니다. 초기 우주는 과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빛을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초기 우주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온도, 밀도, 구성 및 진화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통한 여행입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입니다. 기록을 통해, 빛을 통해, 그리고 신중한 분석을 통해 말입니다. 플랑크 협력과 유럽 우주국의 과학 아카이브 시스템은 미션의 공개 레거시 제품과 문서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데이터는 수집될 뿐만 아니라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접근 가능해야 하고 문서화되어야 하며 유지되어야 합니다. 플랑크 팀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공개 아카이브에 배치하고 포괄적인 문서를 제공하고 커뮤니티가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방성은 현대 과학에 필수적입니다. 미한 공우주국의 COB 프로그램 문서는 이방성을 확인된 양으로 만든 이전 관측 임계값을 보존했습니다. 이것은 연속성입니다. 플랑크는 진공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COB와
WMAP의 작업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각 미션은 다음 미션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각 개선은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점진적으로, 축적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말입니다. 우주론 센터와 대학 그룹의 팀은 비교의 조용한 관리인으로 운영되었으며 확실성의 서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별입니다. 과학자들은 답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측정을 보고하고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가설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가 방법과 독립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비교합니다. 플랑크 팀은 이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주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데이터를 제시하고 분석을 설명하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커뮤니티가 결과를 평가하고 테스트하고 구축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조사가 새로움보다 반복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과학에서 새로움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반복성은 필수적입니다. 발견은 한 번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여러 번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각 확인은 신뢰를 증가시킵니다. 플랑크 결과는 확인되었습니다. WMAP 결과와 코비 결과와 그리고 다른 많은 관측과 일치했습니다. 이 일관성은 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오래된 관측 가능한 빛이 어떻게 기관 기록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록입니다. 초기 우주의 기록, 그 조건의 기록, 그리고 그 진화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신중하게 측정되고 보정되고 보존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카이브에 저장되고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관 과학의 힘입니다. 데이터를 보존하고 방법을 문서화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로 여행, 이 신중한 빼기, 보정 및 독립적인 시스템 간의 합의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낭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법론적 접근입니다. 우리는 현재에서 시작하여 뒤로 작업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측정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과거에 대해 추론합니다. 우리는 신호에서 노이즈를 빼고 시스템 효과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측정이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입니다. 그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결과는 견디는 모든 지도 뒤에 있는 조용한 정밀성을 강조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지도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가치는 미학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밀성에 있습니다. 각 픽셀은 신중하게 측정되었습니다. 각 값은 보정되었습니다. 각 불확실성은 정량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테스트되고 확인되고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도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미래 발견의 기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명 지도가 안정화되면서 분석가들은 그것을 은하조사에서 나중에 본 구조와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초기 우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기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밀도 변화는 후기 우주의 구조의 씨앗이었습니다. 중력에 의해 증폭되어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은하, 클러스터 및 초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지도를 은하조사와 비교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이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는 어려웠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빅뱅 후 약 38만 년에 방출되었습니다. 은하조사는 훨씬 나중에 우주를 관찰합니다. 수십억 년 후입니다. 두 가지를 연결하려면 우주론적 모델, 구조 형성 이론 및 신중한 통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료되면 결과는 강력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과 은하조사 간의 일관성은 우주론적 모델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음 세그먼트는 재결합이 어떻게 여러 독립적인 아카이브에 의해 확인된 타임스탬프가 되는지를 따릅니다. 재결합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방출된 순간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투명해진 때입니다. 그 전에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그것은 자유전자로 가득 차 있었고 이것들은 빛을 산란시켰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냉각되면서 전자는 양성자와 결합하여 중성수소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결합과 함께 빛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으로 관찰하는 빛입니다. 보관된 우주론 타임라인에서 재결합은 빅뱅 후 약 38만 년에 배치됩니다. 원자가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형성된 때입니다. 시각적으로 에피소드는 얇아지는 안개를 보여줍니다. 산란이 떨어지고 오랜 여행을 한 빛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 설명입니다. 재결합 이전에 우주는 밀도가 높고 뜨거운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빛은 이 플라즈마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산란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결합과 함께 플라즈마는 중성가스가 되었고 빛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의 새로운 증거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음향 패턴과 은하 클러스터링의 후기 표준자 특징 간의 정렬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차 확인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초기 우주의 음향 진동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동은 빅뱅 후 최초 순간에 설정되었으며 재결합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특징적인 규모를 각인했습니다. 이 규모를 음향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같은 규모가 후기 우주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은하 분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하는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클러스터와 필라멘트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특징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온 음향 진동 규모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음향 지평선 규모와 일치합니다. 이 일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인입니다. 초기 우주와 후기 우주가 같은 물리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입니다. 조사는 하나의 초기 타임스탬프가 훨씬 후기 우주 내부에 어떻게 다시 나타나는지 보여줌으로써 심화됩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힘입니다. 우리는 초기 우주를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흔적은 후기 우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측정하고 은하 분포를 측정하고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초기 우주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조건을 추론하고 그것의 진화를 추적하고 우리의 이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재결합을 관측 가능한 경계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마지막 산란 표면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표면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주는 불투명합니다. 우리는 더 먼 과거를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측정하고 물리학을 적용하고 초기 조건을 추론함으로써 말입니다. 대규모 적색편이 조사에서의 바리온 음향 진동 측정은 같은 초기 우주 음향 지평선 규모의 후기 메아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우아한 교차 확인입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관측,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시대가 같은 규모를 보여줍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빅뱅 후 약 38만 년의 초기 우주를 보여줍니다. 은하조사는 수십억 년 후에 후기 우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음향 규모를 보여줍니다. 이 일관성은 우주론적 모델에 대한 강력한 지원입니다. 공동 분석은 이 쌍을 사용하여 팽창 역사를 제안했으며 각 데이터 세트는 다른 것에 암시된 기하학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방법론의 힘입니다. 단일 데이터 세트는 여러 해석에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독립적인 데이터 세트는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그들이 동의하면 신뢰가 증가합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되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과 바리온 음향 진동의 경우 그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는 우주론적 모델이 올바르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운명적으로 작업은 느리고 점차적으로 보였습니다. 카탈로그 구축, 선택 함수 및 반복된 교차 검증이었습니다. 이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헤드라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과학은 화려한 발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중한 작업에 관한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 보정, 분석 및 검증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느립니다. 그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생성합니다. 카탈로그 구축은 지루한 과정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하늘을 조사하고 은하를 식별하고 그들의 위치와 적색 편의를 측정합니다. 그들은 각 은하를 카탈로그에 추가하고 측정의 품질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합니다. 이것은 수천 번, 수백만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끝에 그들은 은하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 분포의 지도, 우주 구조의 기록입니다. 선택 함수는 또 다른 기술적 세부 사항입니다. 조사는 모든 은하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정 밝기 범위에서, 특정 영역에서, 특정 조건에서 은하를 감지합니다. 선택 함수는 이러한 제한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조사가 다른 유형의 은하를 감지할 가능성을 정량화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바이어스를 수정하고 진정한 은하 분포를 추론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차 검증은 또 다른 필수 단계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그들의 결과를 독립적인 데이터 세트와 비교합니다. 그들은 같은 분석을 다른 조사에 적용하고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결과가 방법 선택에 의존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류를 찾고 수정하고 결과가 견고한지 확인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느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화려함이 아니라 조용한 명확성이었으며 여러 기록이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수렴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화려한 발견, 극적인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명확성입니다. 여러 독립적인 증거 라인이 같은 결론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과 바리온 음향 진동이 같은 음향 규모를 보여줄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우주론적 모델을 지원할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독립적인 분석이 같은 결과를 제공할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미한 공우주국의 우주론 개요 자료는 재결합 이정표와 그 관측적 의미에 대한 대중대면 종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과학은 단지 연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의사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발견을 대중과 공유하고 그들의 방법을 설명하고 결과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한 공우주국의 우주론 개요는 이것을 잘 수행합니다. 그것은 재결합을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우주론에 대한 그 중요성을 설명하며 관측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리온 음향 진동 규모 측정을 다루는 조사 협력은 독립적인 확인에 필요한 후기 우주 데이터 세트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협력의 힘입니다. 단일팀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팀이 함께 작업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 팀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측정하고 다른 팀은 은하 분포를 측정하며 함께 그들은 재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협력적으로, 그리고 개방적으로 말입니다. 플랑크의 우주론적 매개 변수 제품은 교차 확인을 정량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초기 우주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정밀성의 중요성입니다. 정성적 합의는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정량적 합의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과 바리온 음향 진동이 모두 음향 규모를 보여줄 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음향 규모를 같은 정밀도로 보여줄 때 그것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플랑크 데이터는 이 정밀도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음향 지평선 규모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제공하여 바리온 음향 진동 측정과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재결합이 관련 없는 관측 시스템 간의 합의를 통해 검증되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검증의 황금 표준입니다. 여러 독립적인 방법이 같은 결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결합의 경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바리온 음향 진동은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재결합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수련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재결합이 실제 사건이었고 우리의 이해가 올바르며 우리의 방법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에 걸친 반복의 형태로 검증을 연구합니다. 단일 초기 사건은 두 개의 독립적인 아카이브가 같은 규모를 앞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 여행의 간접적 특성입니다. 우리는 재결합을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하나의 흔적, 은하 분포의 다른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두 흔적을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재결합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에게 이것은 타임라인이 다닐 이미지가 아니라 겹침에서 구축된다는 알림이 됩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관측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관측을 수집하고 그들을 비교하고 겹침을 찾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하나의 타임라인을 제공합니다. 바리온 음향 진동은 다른 타임라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겹칠 때 우리는 일관된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 빅뱅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입니다. 안개 청소 경계가 확립되면서 조사는 더 뒤로, 분 단위로 이동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원소 풍부도가 어떻게 최초 반응에 살아남은 기록이 되었는지 추적합니다. 빅뱅 후 최초 몇 분 동안 우주는 충분히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핵융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더 무거운 원소를 형성했습니다. 주로 헬륨이지만 약간의 중수소, 리튬 및 기타 가벼운 원소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빅뱅 핵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남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주에서 관찰되는 가벼운 원소의 풍부도입니다. 관측 천문학 기록과 교육 아카이브에서 빅뱅 핵합성은 대략 최초 20분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시각적 장면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검은 화면의 스펙트럼, 천천히 축적된 흡수선, 샘플 레이블 옆에 기록된 숫자입니다. 이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차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초기 우주와 오늘날 우주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증거는 초기 우주의 사진이 아니라 일관성 확인입니다. 측정된 중수소와 헬륨이 예측된 반응 경로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빅뱅 핵합성의 예측입니다. 초기 우주의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각 가벼운 원소가 형성되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산을 수행하고 예측을 관측과 비교할 때 우리는 합의를 발견합니다. 측정된 풍부도는 예측된 풍부도와 일치합니다. 이 합의는 빅뱅 핵합성이 실제로 일어났고 우리의 초기 우주 이해가 올바르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장은 화학을 팽창에서 살아남은 아카이브로 취급함으로써 조사를 심화시킵니다. 이것은 심오한 통찰력입니다. 우주는 팽창했습니다. 그것은 냉각되었고 희석되었으며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것들은 보존되었습니다. 특히 가벼운 원소의 비율은 보존되었습니다. 빅뱅 핵합성 중에 형성된 헬륨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형성된 중수소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부도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초기 우주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온도, 밀도, 팽창률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가벼운 원소 풍부도를 검증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무거운 원소는 별에서 훨씬 나중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별입니다. 별도 원소를 생성합니다. 그들은 수소를 헬륨으로, 헬륨을 탄소로, 탄소를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별이 형성된 후에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별들은 빅뱅 후
수백만 년까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별 핵합성 이전에 우주에 있던 원소는 빅뱅 핵합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가벼운 원소는 다릅니다. 수소, 중수소, 헬륨3 및 헬륨4, 리튬7은 모두 빅뱅 핵합성 중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부도는 초기 우주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별은 이러한 풍부도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중수소를 파괴하고 약간의 헬륨을 추가하고 약간의 리튬을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풍부도는 여전히 빅뱅 핵합성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부도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초기 우주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빅뱅 핵합성 설명은 주요 융합 활동을 초와 대략분 사이에 배치합니다. 온도가 중수소가 지속되기에 충분히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임계값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중수소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중수소는 즉시 괴너지 광자에 의해 다시 분해되었습니다. 이것을 중수소 병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가 약 100만 켈빈으로 냉각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중수소는 지속될 수 있었고 핵합성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핵합성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중수소가 형성되자마자 그것은 다른 양성자나 중성자와 결합하여 헬륨3 또는 삼중수소를 형성했습니다. 이것들은 차례로 결합하여 헬륨4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리튬7도 형성되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약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후 우주는 너무 차가워져서 핵융합이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빅뱅 핵합성은 중단되었고 원소 풍부도는 고정되었습니다. 관측과 모델 전반의 비교는 불일치를 운영 문제로 취급했으며 서술적 전환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접근입니다. 모델이 관측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퍼즐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모델이 잘못되었습니까? 관측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빅뱅 핵합성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모델과 관측이 동의합니다. 예측된 헬륨 풍부도는 관찰된 헬륨 풍부도와 일치합니다. 예측된 중수소 풍부도는 관찰된 중수소 풍부도와 일치합니다. 이 합의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불일치가 있습니다. 특히 리튬7 풍부도는 예측보다 낮습니다. 이것을 리튬 문제라고 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빅뱅 핵합성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작업은 통제된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스템 오류, 샘플 선택 및 일관된 축소 방법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정직입니다. 모든 측정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뱅 핵합성의 경우 불확실성은 여러 출처에서 나옵니다. 관측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흡수선을 식별하고 풍부도를 추출하는 것과 관련된 오류입니다. 이론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핵 반응률, 초기 조건 및 우주 팽창률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샘플 선택, 데이터 축소 및 모델 가정과 관련된 오류입니다. 이러한 모든 불확실성은 정량화되고 보고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해석에 사용됩니다. 불확실성이 크면 결론은 잠정적입니다. 불확실성이 작으면 결론은 강력합니다. 빅뱅 핵합성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불확실성은 작습니다. 헬륨과 중수소 풍부도는 잘 측정되며 예측은 강력합니다. 이것이 빅뱅 핵합성이 초기 우주에 확립된 측면으로 간주되는 이유입니다. 결과는 안정적인 절차적 주장이었습니다. 초기 조건은 오늘날 측정 가능한 것에서 추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힘입니다. 우리는 초기 우주를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측정하고 물리학을 적용하고 초기 조건을 추론함으로써 말입니다. 빅뱅 핵합성의 경우 우리는 가벼운 원소 풍부도를 측정하고 핵 물리학을 적용하고 빅뱅 후 최초 몇 분 동안의 조건을 추론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른 관측, 특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과 일치합니다. 대학 기반 우주론 교육 아카이브와 리뷰 문헌은 핵합성 프레임워크와 테스트 가능한 예측을 보존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연속성입니다. 빅뱅 핵합성 이론은 1940년대에 개발되었습니다. 조지 가모프, 랄프 알퍼 및 로버트 허먼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은 정체되고 테스트되고 확인되었습니다. 각 세대의 천문학자들은 이론을 검토하고 예측을 테스트하고 이해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교육 아카이브와 리뷰 문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이론을 보존하고 예측을 문서화하고 증거를 종합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기존 연구자들에게 알리고 미래 연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학 지식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빅뱅 핵합성의 경우 교육 자료는 명확하고 접근 가능합니다. 그들은 이론을 설명하고 예측을 제시하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나 이론을 배우고 예측을 이해하고 증거를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망원경을 운영하고 실험실 참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천문학자들은 풍부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스펙트럼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관측 천문학의 실제 작업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사용하여 먼 은하의 빛을 수집합니다. 그들은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산시키고 흡수선을 식별하고 원소 풍부도를 측정합니다. 이 작업은 어렵습니다. 신호는 약하고 노이즈는 높으며 보정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신중한 작업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 참조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흡수선을 식별하려면 그들의 파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파장을 알려면 실험실 측정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원소를 연구하고 그들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흡수선 파장을 카탈로그화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천문학적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험실 참조 시스템이 없으면 흡수선을 식별할 수 없고 풍부도를 측정할 수 없으며 빅뱅 핵합성을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기관의 가치는 연속성에 있었습니다. 같은 풍부도가 수십 년에 걸쳐 재확인되고 재계산되고 비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진보입니다. 단일 측정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측정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빅뱅 핵합성의 경우 풍부도는 많은 천문학자들에 의해 많은 망원경으로
많은 은하에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헬륨 풍부도는 항상 약 25%입니다. 중수소 풍부도는 항상 약 10만 분의 2입니다. 이 일관성은 측정이 신뢰할 수 있고 이론이 올바르며 빅뱅 핵합성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부분은 우주가 태어나기 전 이 상상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을 통해 접근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간 여행의 간접적 특성입니다. 우리는 빅뱅 핵합성을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가벼운 원소의 풍부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부도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빅뱅 핵합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원소 비율은 조용한 감사 추적으로 가능하며 측정된 합의를 통해 이론을 관측과 연결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검증의 우아함입니다. 우리는 초기 우주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적 증거, 오늘날 우주에 보존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측정하고 이론을 적용하고 예측을 테스트함으로써 우리는 초기 우주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원소 비율은 조용한 감사 추적입니다. 빅뱅에서 현재까지의 추적입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결과는 오래 지속되는 모든 과학적 기록 뒤에 있는 느린 규율을 강조합니다. 빅뱅 핵합성은 일회성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작업이었습니다. 이론 개발, 예측, 관측, 측정, 비교 및 검증입니다. 각 단계는 신중했고, 각 측정은 교정되었으며, 각 비교는 문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축적되었습니다. 오늘날 빅뱅 핵합성은 확립된 과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신중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조사가 초의 분수에 도달하면서 직접적인 우주 기록은 더 얇아집니다. 다음 세그먼트는 실험실이 어떻게 부분적 유사체를 시도하는지, 그리고 우주론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간접적 제약을 강화하는지를 따릅니다. 빅뱅 후 최초 초의 분수 동안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았습니다. 그것은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쿼크와 글루온의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질의 상태이며 양성자와 중성자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험실에서 그것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CER는 LHC에서의 중이온 충돌이 빅뱅 직후 초기 우주 조건을 닮은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를 재현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는 조용한 산업 장면을 따릅니다. 검출기 동굴, 케이블, 냉각 라인 및 형광등 아래에 꾸준한 판도값입니다. 이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실험실에서 초기 우주의 조건을 연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LHC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입자 가속기입니다. 그것은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근처에 위치하며 둘레가 27km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LHC는 양성자를 충돌시킵니다. 그러나 매년 몇 주 동안 그것은 중이온을 충돌시킵니다. 주로 납,
이온입니다. 이러한 충돌은 극도로 높은 에너지와 밀도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그들은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를 생성합니다.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것은 단지 약 10의 마이너스 23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의 온도, 밀도, 점도 및 기타 특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초기 우주의 예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측정이 예측과 일치하면 그것은 우리의 초기 우주 이해가 올바르다는 확인입니다. 이 장의 새로운 증거는 두 방향에서 나옵니다. 높은 온도 물질을 테스트하는 충돌기 결과와 인플레이션 서명을 제안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분석입니다. 이것들은 두 가지 매우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충돌기는 물질을 직접 연구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초기 우주의 흔적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훨씬 더 완전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잠깐 재현될 수 있는 것과 간접적으로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을 분리함으로써 조사를 심화시킵니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의 현실입니다. 일부 것들은 직접 연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그들을 재현하고 그들을 측정하고 그들의 특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는 이것의 예입니다. 우리는 LHC에서 그것을 생성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직접 연계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먼 과거에 있거나 너무 큰 규모이거나 너무 낮은 에너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것의 예입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그것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측정하고 예측을 테스트하고 매개 변수를 제한함으로써 말입니다. CRN 중이온 프로그램은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를 원시와 유사한 플라즈마 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실 조건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실험 물리학의 힘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제어하고 매개 변수를 변경하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으로 우리는 관찰할 수만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우리는 실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에너지에서, 다른 밀도에서, 다른 조건에서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험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CERN 중이온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실행되어 왔습니다. 최초의 중이온 충돌은 1990년대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프로그램은 확장되고 개선되었습니다. 에너지가 증가했고 검출기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측정이 더 정밀해졌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우리의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이해가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냉각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기 우주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배웠습니다. 플랑크의 인플레이션 제약은 스칼라 스펙트럼 지수 및 텐서 대 스칼라 비율 경계와 같은 매개 변수에 대한 측정된 한계를 보고했습니다. 이것들은 기술적 용어이지만 그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칼라 스펙트럼 지수는 초기 우주의 밀도 변화가 어떻게 규모에 따라 변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텐서 대 스칼라 비율은 원시 중력파의 강도를 측정합니다. 이 두 매개 변수는 인플레이션 이론에 의해
예측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는 스칼라 스펙트럼 지수를 약 0.967로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1과 약간 다르며 이는 중요합니다. 스칼라 스펙트럼 지수가 정확히 1이라면 밀도 변화는 모든 규모에서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보다 약간 작기 때문에 밀도 변화는 더 큰 규모에서 약간 더 강합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플랑크 측정은 이 예측을 확인합니다. 텐서 대 스칼라 비율은 더 어렵습니다. 플랑크는 그것을 직접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상한을 제공했습니다. 텐서 대 스칼라 비율은 약 0.064보다 작습니다. 이것은 원시 중력파가 존재한다면 그들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약해서 플랑크가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 실험에 의해 감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할 수 있습니다. BICP 및 케크 데이터와의 결합 분석은 텐서 대 스칼라 비율 한계를 강화하여 실행 가능한 초기 우주 시나리오의 범위를 줄였습니다. BICP 및 케크는 남극에 위치한 지상 망원경입니다. 그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편광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원시 중력파에 의해 생성될 비모드 편광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측정입니다. 비모드 신호는 약하고 노이즈는 높으며 정형 오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중한 작업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ICP 및 케크 데이터를 플랑크 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텐서 대 스칼라 비율에 대한 더 엄격한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합 분석은 그것이 약 0.036보다 작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플랑크만의 한계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플레이션 모델의 범위를 줄입니다. 일부 인플레이션 모델은 더 큰 텐서 대 스칼라 비율을 예측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이제 배제됩니다. 다른 모델은 더 작은 텐서 대 스칼라 비율을 예측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여전히 실행 가능합니다. 팀은 이러한 결과를 절차적 제약으로 취급했으며 신뢰 구간과 반복 가능한 가능성 코드를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기술적 특성입니다. 결과는 단순히 진술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량화됩니다. 불확실성이 계산되고 신뢰 구간이 보고되며 가능성 함수가 제공됩니다. 이 모든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들 자신의 데이터와 비교하고 이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코드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데이터와 모델 간의 합의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석을 재현하고 다른 모델을 테스트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플랑크 팀은 그들의 가능성 코드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누구나 다운로드하고 실행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방성은 현대 과학에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재현성을 가능하게 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진전을 가속화합니다. 측정 가능한 결과는 게시가 아니라 좁혀진이었으며 데이터에 의해 초기 시간 가능성이 더 구조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답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잡힙니다. 각 새로운 관측은 일부 모델을 배제하고 다른 모델을 지원합니다. 각 새로운 측정은 매개 변수를 제한하고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에 대한 그림이 더 명확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우리는 아직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을 잡혔습니다. 우리는 일부 모델을 배제하고 다른 모델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각 새로운 관측으로 우리는 답에 더 가까워집니다. CERN의 LHC 통신 및 실험 프레임워크는 중이온 실행이 원시와 유사한 플라즈마 행동을 연구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서화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입니다. CERN-팀은 그들의 실험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문서화합니다. 그들은 방법을 설명하고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구나 읽고 배우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 협력은 관찰된 이방성을 초기 우주 모델 공간과 연결하는 공식적인 인플레이션 제약 분석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체계적 특성입니다. 플랑크 팀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델을 테스트하고 매개 변수를 제한하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공식적이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문서화되고 코드는 공유되며 결과는 검증 가능합니다. BICP, CAC 및 관련 편광 노력은 원시 중력파 서명을 간접적으로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특수 측정을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협력의 힘입니다. 단일팀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팀이 함께 작업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는 하늘 전체를 측정합니다. BICP 및 CAC는 작은 영역을 높은 감도로 측정합니다. 함께 그들은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더 엄격한 제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가장 초기의 순간 이 단일 관측이 아니라 교차기기 제약을 통해 접근되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우주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빅뱅을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초 초의 분수를 보는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가벼운 원소 풍부도, 대규모 구조 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초기 우주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조건을 추론하고 그것의 진화를 추적하고 이론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 우주를 방법이 이야기가 되는 영역으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심오한 통찰력입니다. 과학에서 방법은 종종 뒷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결과, 발견, 결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초기 우주에서는 방법이 중심 무대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떻게 검증하는지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지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간접적이고 불확실성은 크며 도전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실험실은 극한 조건에서 물질을 테스트하는 반면 우주론은 희미하고 모델 특정 지문에 대해 하늘을 테스트합니다. 이것들은 두 가지 매우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둘 다 필수적입니다. 실험실 연구는 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주론 연구는 우주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완전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초기 우주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분석가에게 그것은 직접적인 이미지가 불가능할 때에도
검증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간접 과학의 힘입니다. 우리는 초기 우주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신중한 측정을 통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그리고 교차 기기 비교를 통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검증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시간, 규모가 플랑크 한계에 접근하면서 간접적 제약조차도 설명의 경계를 만납니다. 최종 에피소드는 기관이 그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리고 미래 관측소가 어떻게 신중하게 아카이브를 확장하는지를 따릅니다. 플랑크 시간은 약 10의 마이너스 43초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그것은 양자 중력 효과가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현재 물리학 이론이 유효하기를 멈출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규모입니다. 천문학 참조, 용어집에서 플랑크 시간은 고전 중력 계산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의 마이너스 43초 근처로 설명됩니다. 장면은 최소화됩니다. 검은 화면, 단일 시간 규모 및 유효성 한계에 대한 명시적 메모입니다. 이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플랑크 시간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론은 그곳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증거는 새로운 감지가 아니라 더 명확한 기관 경계입니다. 현재 기록이 지원할 수 있는 것과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정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작동하는 곳과 실패하는 곳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결과가 안정적인 곳과 추측적인 곳을 나타내야 합니다. 플랑크 시간의 경우 우리는 경계를 압니다. 우리의 이론은 플랑크 시간 이후에 작동합니다. 그들은 플랑크 시간 이전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는 상상력의 부재가 아니라 문서화된 관행으로서 절제를 보여줌으로써 심화됩니다. 이것은 과학적 겸손입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플랑크 시간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을 테스트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없이는 그들은 추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증거에 대한 존중 때문입니다. 연구자에게 그것은 측정 가능한 타임라인의 조용한 가장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시간 여행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빅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 몇 분, 최초 몇 초, 심지어 최초 초의 분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플랑크, 시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거기서 실패합니다. 우리의 이론이 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플랑크 시간은 측정 가능한 타임라인의 가장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자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프레임워크는 플랑크 규모를 양자 중력 효과가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론적 예측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 규모에서 중력과 양자역학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아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및 기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것도 완전히 개발되거나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재결합 타임스탬프와 후기 우주 역사는 관측 가능한 기록과 여러 확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계층입니다. 일부 것들은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재결합, 빅뱅 핵합성,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입니다. 이것들은 여러 독립적인 관측에 의해 지원됩니다. 그들은 견고합니다. 다른 것들은 덜 확립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입니다. 이것들은 증거에 의해 지원되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추측적입니다. 플랑크 시간, 이전의 우주, 양자 중력, 다중 우주입니다. 이것들은 흥미롭지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시몬스 천문대와 같은 미래지향적 프로그램은 계획된 동일한 아카이브 방법의 확장으로 더 높은 감도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매핑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진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배우기 위해 우리는 더 나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시몬스 천문대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건설 중인 새로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망원경입니다. 그것은 플랑크보다 훨씬 더 민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편광 측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시몬스 천문대의 목표는 야심차입니다. 원시 중력파를 감지하고 인플레이션을 테스트하고 뉴트리노 질량을 측정하고 우주의 기하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중 일부는 달성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더 민감한 미래 도구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새로운 관측은 이해를 진전시킬 것입니다. 각 새로운 측정은 불확실성을 줄일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CMB-S4 프로젝트 계획 자료는 명시적인 과학 목표와 측정 임계값을 중심으로 설계된 차세대 지상 기반 노력을 설명합니다. CMB-S4는 시몬스 천문대보다 훨씬 더 야심찬 것입니다. 그것은 단일 망원경이 아니라 망원경 네트워크입니다. 남극과 칠레에 위치하며 전례 없는 감도로 하늘 전체를 매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MB-S4의 목표는 현재 최상의 측정보다 10배 더 나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CMB-S4로 천문학자들은 원시 중력파를 감지하고 인플레이션을 테스트하고 뉴트리노 질량을 측정하고 우주의 기하학을 제한하고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은 야심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달성 가능합니다. 기술이 존재합니다.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헌신되어 있습니다. CMB-S4는 2030년대에 완전히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결과는 연속성입니다. 경계는 시야에 유지되는 반면 기기는 신중하게 더 가까이 밀어붙이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진보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것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더 가까이 밀어붙이고, 더 깊이 파고,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각 새로운 도구는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합니다. 플랑크는 우리를 빅뱅 후 38만 년으로 데려갔습니다. 시몬스 천문대는 우리를 더 가까이 데려갈 것입니다. CMBS4는 우리를 더욱 더 가까이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미한 공우주국과 대학 아카이브는 어떤 시대가 관측에 의해 고정되는지 전달하는 공개 우주론 타임라인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보를 대중과 공유해야 합니다. 미한 공우주국의 우주론 타임라인은 이것을 잘 수행합니다. 그것은 빅뱅에서 현재까지 우주의 역사를 제시하고 각 시대를 설명하고 관측적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시대가 잘 확립되어 있고 어떤 것이 추측적인지 명확히 합니다. 칼텍과 IPAC의 NED 용어집 자료는 천문학 맥락에서 사용되는 플랑크 규모 유효성 언어에 대한 냉정한 참조 지점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과학적 정밀성의 중요성입니다. 용어는 중요합니다. 단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랑크 규모, 플랑크 시간 또는 플랑크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ED 용어집은 이러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용어를 정의하고 맥락을 제공하고 한계를 나타냅니다. 시몬스 천문대와 CMBS4 커뮤니티는 미래 감도를 예정되고 감사 가능한 데이터 세트로 변환하는 조직 구조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조직적 특성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단일 연구자나 단일 팀에 의해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커뮤니티에 의해 수행됩니다. 수십, 수백 또는 수천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 및 기타 사람들이 함께 작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대규모 프로젝트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시공간 이전이 한계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개선함으로써 접근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입니다. 우리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측정합니다. 우리는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각 새로운 관측은 기록을 개선합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매개 변수를 제한하고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시공간 이전은 신화나 추측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 탐구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을 개선함으로써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그것에 접근합니다. 이 부분은 과학이 어떻게 그것을 극화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자리 조건을 표시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과학적 겸손과 정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플랑크 시간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양자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화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추측하지 않고 말입니다. 단순히 진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우주가 태어나기 전 이 운명적으로 기록이 해석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기 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과학적 정의입니다. 우리는 철학적으로
우주가 태어나기 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것을 정의합니다. 우리의 기록이 해석 가능한 곳까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작동하는 곳까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론이 유효한 곳까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 너머는 우주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철학적 의미가 아니라 운영적 의미에서 말입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경계는 시간에 생존하는 모든 주장 뒤에 있는 조용한 규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신뢰성입니다. 시간에 생존하는 주장은 증거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검증 가능한, 반복 가능한, 확인 가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플랑크 시간의 경우 우리는 경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증거가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너머로 주장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이 겸손, 이 정직, 이 규율은 시간에 생존하는 주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가 축적됨에 따라 같은 초기 질문이 더 좁은 불확실성으로 재방문됩니다. 이것은 과학적 진보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답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각 새로운 관측은 매개 변수를 조금 더 제한합니다. 각 새로운 측정은 오류 막대를 조금 더 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이 더 명확해집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0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20년 후에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시리즈는 아카이브 자체를 여정의 수단으로 취급함으로써 닫힙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심오한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시간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기 우주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아카이브, 가벼운 원소 풍부도의 아카이브, 은하 분포의 아카이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카이브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여행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말입니다. 아카이브는 여정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각 새로운 관측은 아카이브를 확장하고 여정을 연장하고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우주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하고 진화합니다. 그리고 존재함으로써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간에 대해, 규모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 말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짧고 우리의 행성은 작으며 우리의 은하는 수십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독특합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귀중합니다. 과학은 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관찰, 측정, 분석 및 이해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주론에서 여정은 우리를 시간을 거슬러 데려갑니다. 빅뱅으로, 재결합으로, 핵합성으로, 그리고 플랑크 시간의 가장자리로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관측으로, 각 새로운 도구로, 각 새로운 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플랑크 시간을 넘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 중력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는 근본적일 수 있습니다. 플랑크 시간 이전은 원칙적으로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정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우주가 태어나기 전으로의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재결합으로, 핵 합성으로, 그리고 플랑크 시간의 경계로 말입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각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이 여행은 목적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도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찰에 관한 것입니다. 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질문은 답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탐험을 유도하고 발견을 자극하며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답이 질문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시간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봅니다. 우리는 한계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가능성을 봅니다. 더 배우고, 더 발견하고, 더 이해할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계속 측정하고, 계속 분석하고, 계속 질문하게 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빛으로, 물질로, 그리고 구조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말입니다. 각 새로운 관측은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각 새로운 측정은 장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야기는 더 완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에서, 시간에서, 그리고 복잡성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모든 측정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모든 관측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발견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주기입니다. 끝나지 않는 주기, 탐험, 발견 및 이해의 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주가 태어나기 전으로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각 새로운 망원경으로, 각 새로운 관측으로, 각 새로운 세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깊이 파고, 더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결코 끝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여정 자체가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 너머 어딘가에서, 시간 이전 어딘가에서 우주는 기다립니다. 이해되기를, 측정되기를, 알려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노력합니다.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해하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으로의 여행이 결코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계속되고, 한 번에 한 관측씩, 한 번에 한 측정씩, 한 번에 한 세대씩 말입니다. 데이터는 조용히 쌓입니다. 아카이브는 성장합니다. 이해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조용한 연구실에서 안테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호를 수집하고, 여전히 시간을 기록하고, 여전히 우주의 조용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에서 우리는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이해하고, 여전히 경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존재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으로의 느린 여행의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시작입니다. 더 많은 관측의 시작, 더 많은 발견의 시작, 더 많은 이해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계속됩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영원히 말입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부드러운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